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어제 오늘 이제 하방을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이 구간에서는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자, FOMC를 앞두고 경계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4월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면서 고용 지수 같은 고용 부분은 양호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 얘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 전쟁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은 고용 양호하다. 소비도 생각보다 양호해요. 1차가 고용이고 2차가 소비예요. 고용,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를 해야지, 근로자가 많이 늘어야지, 실업자가 없어야지 뭐예요? 소득이 생기니까 이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겠지요. 소비가 돼야지 이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제일 중요한 게 1차가 고용, 2차가 소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아직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공급망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장하는 게. 그래서 빅스텝 얘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이 중심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봉쇄가 해제됐는데 베이징 쪽이 봉쇄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이 3일 동안 근로자의 날로 휴식을 취하는 건 다행이다. 오히려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베이징이 이제 추가적으로 봉쇄되는 곳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렇게 살포시 쉬었다가 요 저항을 느끼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양이라도 못 넘어가면 더 문제고요.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쉬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일 동안 쉰 게 다행이다. 그리고 내일 중국 시장 개장할 때 FOMC 결과가 나온다. 한 번에 다 반영이 되겠죠. 자, 우리는 뭐예요? 내일 휴장, 어린이날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날 휴장인 게 우리나라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뭔가 충격이 있을 때 다음날 새벽까지 충격이 있고 다음날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서머타임에는 5시에 끝나고 서머타임이 아니면은 새벽 6시에 끝나죠, 미국장이.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시장 9시 이 3, 4시간 사이에 충격을 바로 받는 것보다는 하루 쉬고 받으면 충격이 완화된다. 자, 주말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4%, 마이너스 4% 밀리면서 걱정하신 분들께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나스닥은 4% 밀렸어도 주말이 있고 거기서 완충작용이 생기고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약보합으로 마감했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별거 없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횡보하면서 이번 주 3일 동안 같은 지수권에 있습니다. 같은 지수권에 있다. FOMC 앞두고 그냥 눈치 보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동향, 수급도 별게 없습니다. 외국인이 이 가운데 코스피 주식 300억이나 샀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죠.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특이 동향은 사모펀드가 다시 한번 배신을 때리려는 건지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 최근에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좀 양호했죠. 투신이 제일 좋았고 사모펀드 양호했고 연기금이 좀 괜찮은 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투신은 규모가 크진 않은데 사모펀드는 1000억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을 매도했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200억 매도하고 기관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면은 선물 동향 같은 경우가 3,867개야. 장중에는 한 4,000에서 5,000개까지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이제 좀 줄어줘야 된다 싶었는데 조금 줄었네요. 이거는 FOMC를 앞두고 그리고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경계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금요일 날 약세 포지션을 일부 가져가면서 해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도 하락 포지션이지만 금액이 아주 크진 않고 콜옵션은 기존에 매수해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줄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립 이하 포지션이지만
휴일 앞두고 그리고 그 다음이 금요일이죠. 그렇게까지 나쁜 포지션은 아니에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심각한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저렇게 변동성 없는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데 그래 봐야 900포인트 공방이다. 그래서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는 0.5% 0.5%포인트 빅스텝 정도가 적당하고요. 내일은. 그리고 다음 달이 전쟁이 지속되면은 0.75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음 전쟁이 지속되면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끝나면은 5월에 끝나면은 혹은 6월 초라도 끝나면은 0.75는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느냐 전쟁이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0.75냐 0.5냐 0.5는 가는 거고요. 이건 가는 거고 확률이 좀 달라질 거예요. 전쟁이 지속되면 0.75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0.5%포인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냥 67,500원 위쪽에서 버텨주는 것만 해도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반도체주는 오늘 뭐 동진 세미캠 정도나 한 4만원 돌파 시도 정도 나오면서 양호한 모습 보였고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한 번 더 양봉을 세워줘야겠죠. 신뢰감을 가지려면은. 그런데 반도체주 전체적으로는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러니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DC네트워크랑 1조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장비? DC네트워크, 미국의 4위 통신사죠. 이제 5G 장비를 공급한다. 하반기부터 공급 시작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뭐 에이스테크를 비롯해서 모이솔루션이나 RF텍, 다산네트워크스 뭐 등등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살포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뭐 매물 부담이 있어서 아직까지 뭐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요 저항 구간에서는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리면서 다음 매물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분기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하반기에 5G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은 좀 만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약하고 전쟁은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휴림 로봇이랑 소니드랑 로봇 스마트 물류 쪽으로 업무 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뭐 조약을 맺은 것도 그 MOU 정도면은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분야인데 지금 최근에 워낙 뭐 로봇 관련 쪽이 핫하게 떠오르다 보니까 특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정점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다. 여기서는 한 템포 좀 쉬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소니드 같은 경우도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요 1,300원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올라온 다음에 휴식을 잠깐 취하면서 다시 힘을 모아서 갈 거냐 아니면 금요일날 갭으로 해서 넘어갈 거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50원 구간은 매매 구간은 아니고 여긴 매도 구간이고 좀 밀려서 이렇게 1100원 전후나 좀 그 아래를 준다거나 아니면 1300을 넘어간다거나 그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정제 마진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뭐 이거는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S51 10만 원 회복될 때 매매 타이밍이고 요 조정받을 때도 매매 타이밍이라고 최근에도 아예 짚어드렸죠. 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매매 타이밍이다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올 거고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S51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GS 같은 경우도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44,000원 요 저항 구간 넘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까지 실었고 한 템포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살포시 쉬었다 가면 되겠죠. GS도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건 뭐다? SK이노베이션 하나 남았다. 얘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미 이제 지난주에 돌파 시도한 다음에 휴식 구간이에요. 지금 돌파에 실패하면 급락이 한번 나온다. 그리고 휴식 구간 힘 모아서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이제 22만 원을 넘어가야 SK이노베이션도 이제 힘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원전 관련주는 계속 순환매 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신기계가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와서 이제 조금 쉬는 구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우진, 뭐 오늘은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한전산업, 뭐 보성파워텍도 좀씩 움직였는데 한전기술이 좀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고 있죠. 요 83,500원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레나 월요일 정도에 이렇게 한번 넘어와 주거나 갭으로 넘어서 양봉을 세워주면 아주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쪽으로 웅진에너지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다른 거는 대부분 좋은데 인곳이랑 웨이퍼 분야가 좀 부실하죠. 그러다 보니 웅진에너지를 인수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마치 태양광 쪽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봤는데 여기서 저점을 다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 태양광주도 조금 살아나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아직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바닥권에서 그래도 거래량 실어주고 이제 손바뀜 나오고 이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생기는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000원 구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2,000원 위쪽에서 잘 유지되면서 위쪽으로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21선부터 올라타야겠죠. 그러면은 가능성은 생긴다. 바닥 가능성은 생긴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심증인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웅진에너지 웅진 쪽이 당연히 한 차례 움직임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웅진 움직임이 나왔고, 이 FMC를 앞두고 빅스텝은 이제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KB금융 쪽 기존부터 말씀드렸는데 59,000원 계속 넘어갈 듯 하다가 한번 밀리고 다시 한번 넘어갈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상승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 은행주는 정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 하나금융주,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2%대 상승 보였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은행은 이제 11,000원대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 11,000원 구간 유지되는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손보사를 좀 더 유심히 본다 말씀드렸는데 DB손해보험 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오히려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했는데 이제 65,000원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7만원을 넘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손보사 쪽은 가장 금리 인상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금리 인상 수혜주로 1픽으로 뽑는데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현대해상도 최근에 조금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금 힘을 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빅스텝을 밟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금리 인상 수혜주들 보는 것 충분히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이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8.4에서 9.4% 인상한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가구당 월평균 얼마? 2,450원 규모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어제 하루 쉬고 다시 한번 4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43,000원 안착되면 더 좋아질 거고 저기 실패하면 다시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우, 원래 키예프로 알고 있었는데 발음이 키우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예프 농경지에 지뢰 매설을 하면서 지뢰 매설해놨던 것들이 있고 이제 불반탄 같은 거를 그냥 버려두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농사지으러 못 가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식량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뢰 관련주들 퍼스텍이라던가 DR텍, 서희건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좀 받는데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못 올랐지만 기존에 이제 중소형사 건설사 쪽으로 해서 순환매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먼저 올랐기 때문에 연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이 오늘은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 건설주로 분류돼서 그런데 서희건설도 지뢰 관련 쪽으로 기술력이 있다. 이거는 한 6, 7년 정도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서희건설 뒤에.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푸틴이 비우호적 국가의 원자재 수출 금지에 보복을 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에코플라스틱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런 플라스틱 관련주 코오롱 플라스틱, 에스폴리텍, 세우글로벌 등등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 그러면 알미늄 쪽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조일 알미늄을 비롯해서 이런 알미늄 관련주들 같이 플라스틱 관련주들 움직이면 얘네가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과거부터 말씀드렸죠. 알미늄 쪽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보고 플라스틱 움직이면 그 다음에 알미늄을 보고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조일 알미늄 긍정적인 모습 보였고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가 이게 정치 테마로 자꾸 엮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이중천장 찍고
하락해서 지금 기간 조정 중이죠. 3,000원 구간 회복돼서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 3,500원까지는 1차, 그 다음에 이제 4,000원, 4,5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산알루미늄도 이제는 조금 볼만하다. 뭐 그외에 뭐 사마알루미늄이나 알루코 같은 종목들이 있죠. 보시면 되고, 이 원자재 쪽 얘기 나오면 고려인이나 이런 풍산 같은 종목들 같이 봐야 되는데 풍산이 움직임이 너무 없는 게 조금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종목 정도에는 넣어놓을 만하죠. CIS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뭐 쉬어가는 가운데 나 홀로 이렇게 삐쭉하고 올라왔는데 경영권 매각 추진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분기 이제 실적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KCC 같은 경우가 또 긍정적인 흐름,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 뭐 휴캠스, TYM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KCC는 오늘 의미 있게 35만원 돌파 후에 양봉 하나 세워주면서 거래량 탁 실어줬습니다. 어제 돌파 시도만 하고 거래량이 없어서 별로였는데 오늘 예쁘게 만들었죠. 35만원만 유지해주면은 KCC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코오롱인더도 지금 63,000원대, 63,000원에서 65,000원대 넘어가면서 양호한 흐름 만드는 거 좋습니다. 휴캠스는 이제 TKG 휴캠스로 이제 사명을 이제 또 변경을 했는데 원래 그냥 휴캠스였다가 앞에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3,000원 구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넘어가면 그 다음 뭐 2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3,000원 구간 돌파 시도하는 거 좋은데 거래량 조금 더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 좋은데 그래도 그동안 오래 쉬었기 때문에 거래량 실으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오늘보단 적어도 됩니다.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TIM 같은 경우는 뭐 농기계, 뭐 농슬라라고도 불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지제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환매는 반도체, 전기차, 뭐 원전, 그리고 건자재, 엔터 콘텐츠 메타버스, 섬유 해운주 이런 쪽 노리시면 되고 나머지 이슈 관련된 쪽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적주 보시는 게 제일 편하네요. 오늘도 KCC, 코오롱인더, 휴캠스, TYM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미지스 같은 경우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미지스 위에 지금 저항 구간 돌파 못하고 있는데 요 2,500원 전후되는 요 구간 돌파하면 좋다.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이미지스 좀 관심 있게 보세요 했는데 흐름 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스 오늘 뭐 14% 급등이 나왔고 골프존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거는 좀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한 2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카카오에서도 이제 철수하고 리오프닝 되고 중국에서도 잘 되고 이제 어린이 키즈 골프도 뭐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 나온 날 건드리기만 하고 어제도 안 밀리고 있었죠. 오늘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은 최근 3일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골프존 이제 17만 5천 원 다시 넘어간다면은 추세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롯데칠성도 이거 다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흐름을 만들었죠. 월요일날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왔고 어제는 윗꼬리 달고 쉬고 오늘은 조정을 예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19만원 전후만 줘도 고마운 구간으로 분할 매수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이런 쪽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순환매 노리면 된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루 쉬고 오고 우리나라 변동성 줄이고 있기 때문에 뭐 0.75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수준이고 그건 6월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살만한 구간이 나오려면은 전쟁이 좀 종결되는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은 뭐 하루 쉬고 금요일날 전 종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